설득 잘하는 사람, 영업 잘하는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일 것 같잖아요. 이러한 편견을 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심남을 영업왕으로 만든 4단계 상담술,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 저자 와타세 켄인데요. 회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소심하고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소심남이 10개월 만에 영업 달성 1위를 차지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서 포기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영업 잘하는 선배가 제안을 해요. 오늘 따라와 볼래? 선배 영업을 따라 나갔다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 말을 막 잘하지 않아도 되네? 이때부터 영업 잘하는 선배들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저자는 이 공통점을 4단계의 법칙으로 정리를 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영업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맨 교육, 각 기업에서 컨설팅, 연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활용하면 영업을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릴 필요 없고요. 내 성격, 능력에도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재구매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에서 언급한 영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처럼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1단계 아이스 브레이킹 잡담. 누군가 나에게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어떠세요? 자동차 딜러를 만날 때, 보험 설계사를 만날 때, 홈쇼핑을 볼 때 막 설레고 좋으세요? 전 가끔 긴장하기도 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혹시 비싸게 사지는 않을지, 필요 없는 것까지 구매하지는 않을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전투태세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물건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은 경계심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잡담은 꼭 필요합니다. 저자는 잡담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고객에게는 차라리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만나라고 권할 정도로 잡담, 아이스 브레이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잡담이나 하면 안 되겠죠? 고객과 친해질 수 있는 잡담이어야 돼요. 영업에 관한 책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고객과 친해져라입니다. 그렇다고 재미없는 농담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지고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해야 해요. 상대방이 잘 알고 있을 만한 주제를 꺼내세요. 예를 들어 건물 1층에 돈가스집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줄을 이만큼 서 있던데요. 정말 맛있나요? 이런 주제를 3-4가지 정도 준비해서 상대방이 말하게 하세요. 내가 잘 아는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긴장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진대요. 근데 홈쇼핑에서는 고객이 말을 하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잡담을 합니다. 시청자가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요. 오늘은 어떤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상품이랑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백화점은 명품관이 2층에 있어요. 싹 한번 둘러보는데 가방에서부터 니트까지 딱 이런 톤이 요즘 대세더라고요. 예전에 방송을 굉장히 잘하는 선배가 상품 기술서에 있는 이야기는 30%만 해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지금은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고객과 친해지는 잡담을 해보세요. 2단계 히어링. 잡담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짝 풀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101명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101개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어링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객이 말하는 니즈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속뜻까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미용사라면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영업을 잘하는 미용사들은 머리 스타일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학부모 모임을 가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보이고 싶다든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다든지, 목적을 알게 되면 고객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품의 상품평이나 혹은 그 상품의 상품평이 없다면 비슷한 상품군의 상품편을 쫙 다 찾아봐요. 비슷한 상품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의 상품 후기를 찾아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상품들의 불편한 점부터 기대하는 바까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침대를 판매할 때 어릴 적에 할머니 댁 갔을 때 뜨끈뜨끈하게 아랫목이 지지고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았어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하는 이유. 근데 흑침대 왜 고민하셨어요? 너무 딱딱할까 봐? 갖다 놓으면 어릴 적 할머니 댁처럼 너무 올드해 보일까 봐 고민하셨나요? 그리고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고객님 댁에 갖다 놨을 때의 느낌을 머릿속에 그려줘요. 스티브 잡스도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3단계 프레젠테이션. 2단계에서 파악한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물 한 병을 산다고 하더라도 목이 말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을 씻으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씻으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요리를 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이 이미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듣고 싶은 부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미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내가 썼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제가 방송하는 상품은 최대한 써보고 좋았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를 쓰고 판매하려고 하면 안 돼요. 판매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객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눈치 번덕 뒤집으면서 사세요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예전에 보험 계약을 할 때 본인의 회사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까지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그분에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꼭 이 상품 사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은 고객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단계 클로징.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살 사람은 이미 샀을 거예요. 안 살 사람은 안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히어링과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면 고객이 고민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고객이 망설이는 이유는 비슷하니까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수상 내역,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AS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고요. 비싸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싸도 이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저희 서비스는 시간을 잘 지켜요. 혹은 저희 물건은 품질이 좋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가면 좋아요. 이때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통계, 고객 사례,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준비해 가면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체험 찬스가 있을 때 마지막에 체험 찬스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고객의 살게요를 끌어당기는 영업의 법칙, 아이스 브레이킹, 잡담, 세일즈맨을 만나기 전에 경계하고 있는 고객 긴장 누그러뜨리기, 히어링, 고객의 니즈 본심 알아차리기, 프레젠테이션, 판매하지 않는 상대방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클로징, 고민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사고 싶은 마음 이끌어내기. 기존에 내가 했던 방법과 다른 부분 찾아보셨어요? 예전에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객을 밀어붙여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결국에는 사게 만드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는 팔려고 하지 마라, 영업하지 말라 였어요. 무조건 팔아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판다는 마음보다는 고객이 살게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4단계 법칙의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특히 잡담, 히어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판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마지막 클로징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확신을 심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이 상품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거나 무조건 사라고 부추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단계 법칙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희 엄마나 동생, 친한 친구에게 권한다고 생각하면서 방송하니까 방송이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거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웃을 일 많은 하루 되세요. 또 만나요.